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님의 증상처럼 주로 코를 위주로 하는데요. 코뿐만 아니라 앞면의 돌출부, 즉 턱이나 이마나 볼과 귀 등과 같은 얼굴 중앙 부위를 위주로 한 만성 피부 질환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라는 말 때문에 그 술과 관련돼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주사비의 다른 말이 딸기코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과음을 하게 되면 코가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자기는 술 끊은 지 뭐 몇 년이나 지났는데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코가 왜 맨날 빨갛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억울하다는 호소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이게 이름은 주사라는 이름은 음주랑은 상관은 없고요. 호발 연령이 중장년층이기는 하지만 10대 이후에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사라는 이름 때문에 좀 술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전 좀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코가 빨개지니까 좀 오해를 받을 것 같긴 한데 서혁진 원장님, 이 주사비 그렇다면 뭐 혈관의 문제인지 어떤 특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피부 혈관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사비 증상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굉장히 좀 억울하시죠, 정말로. 사회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면접이라든가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도 술 마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사비 딸기코 이 환자분들의 연령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갱년기 여성, 그리고 젊은 월경 불순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30, 40대 회사원분들에게도 이 딸기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사비 초기에는 단지 코가 빨개지는 증상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지기도 반복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좀 치료를 주저하기가 쉬운 질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주사비가 진행이 될수록 코가 빨개지는 형태도 계속 지속이 되고 더욱 진행이 되면 코끝 부위에서 이제 농포가 잡힌다거나 구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피부 질환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코끝 부위가 점점 피부 자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좀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색깔이 더욱더 진해집니다. 초기에는 약간 분홍빛을 띠던 것이 이제 좀 더 진한 적색의 빛깔을 띠게 되면서요. 결국에는 코 모양 자체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듯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저 사람 코가 좀 이상하네 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외형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병이 바로 주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 경과될수록 분홍빛에서 색깔이 좀 더 진해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사비가 나타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혁진 원장님, 어떠한 원인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이 주사비가요. 맨 앞에 글자가 주자가 술 주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술을 떠올리기 쉬운데 뭐 술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 이런 주사비가 더 생길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에게도 역시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주사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은어적으로 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몸 안의 열이 높아지게 되고 그 열이 특히 얼굴, 머리 쪽 상부 쪽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피부 표피층의 수분이 마르게 되면서 건조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진피층의 피부 단백질이 손상이 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은 확장되고 겉에서 봤을 때 딸기코의 모습이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사비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증상 자체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가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야외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같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주사비의 발병률은 좀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증상이 좀 염려가 되신 분들은 생활 습관에서 교정도 반드시 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술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연령대, 주변 환경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정기원 원장님, 이 주사도 증상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주사는 분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주사의 증상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상이 크기 때문에 감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사가 사실 성인 여드름이라던가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알러지성 피부염, 모낭염과 같은 다른 피부 질환과 유사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루푸스라던가 칼시노이드 증후군이라던가 뭐
뭐 적혈구 증가증이라던가 이런 전신 질환과도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감별이 중요하고 감별을 잘 했을 때 우리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사는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이고요.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은 증상은 점점 악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의 증상이 정확히 어떻고 어떤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주사를 진단을 할때 홍반 얼굴에 나타나는 홍조와 홍반과 구진, 농포 그리고 모세혈관의 확장 이 네 가지를 보고 주사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홍반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고요. 그 다음이 구진 농포성 주사, 그 다음이 비류성 주사, 안구 주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주요 증상에 따라서 치료 접근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분류 중에서 처음 두 번째 분류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 혈관 확장성이라고도 말하고요. 이런 주사에서는 말 그대로 혈관이 확장되는 게 주된 증상이 되고요. 확장된 혈관의 압력을 빼주는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침 치료나 한약 치료는 기본이고요. 피부에 직접 배독 시술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확장된 혈관에 압력을 빼주는 치료가 중요한 치료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혈관을 고무 호수, 늘어나는 고무, 탄력 있는 고무 호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 혈액이 지나가게 되고 이 혈류가 활발해지면 정상적인 건강한 혈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류가 안 좋거나 호수 안에 열이 꽉 차게 되면 혈류가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안에 염증성 물질도 많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붉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배독 시술을 시행하면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혈관이 늘어나는 게 주된 증상 및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홍반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가 주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주사에 분류가 되는데요. 크게 건성 주사와 습성 주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조가 나타날 때 건성 홍조라는 말은 우리의 내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그 혈관이 늘어날 때 그 혈관 주위를 지지하는 근육들이라던가 혈관을 이루고 있는 결체 조직, 교원질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돼서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만성적으로 유지되는 게 건성 홍조가 되고요. 습성 홍조는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했다던가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해서 나타나게 돼서 땀 분비와 함께 나타나서 습성 홍조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시키는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네, 홍반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의 치료 방법을 알아봤다면 저희가 한 가지 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진 농포성 주사는 어떤 치료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구진 농포성 주사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홍조나 홍반뿐만 아니라 농포나 염증을 동반하고 있고요. 이 염증에서 자결감, 즉 타는 듯한 통증이나 따가움, 가려움 등이 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염증과 피지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모공을 막아서 피지가 안에 가득 차 있거나 염증 반응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힌 모공을 뚫어서 피지를 청소해내거나 그 혈관
그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혈관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약침 치료라던가 한약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주사의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그 항진균제라던가 항생제 종류를 처방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는 이런 경우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 자체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하게 한방 치료와 병행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구진 농포성 주사, 피지 치료와 함께 염증을 감소시키는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비류성 주사는 어떤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비류성 주사는 사실 주사가 어느 정도 좀 중증도 이상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피부 조직, 코끝, 특히 이제 코끝을 중심으로 한 피부 조직이 만성적으로 비가역적인 그 변형을 일으킨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울퉁불퉁하고 모공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모세혈관 확장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관찰이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비가역적으로 변성되거나 손상된 조직을 되돌리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할 거고 이런 비류성 주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 모세혈관 확장성 증상이라던가 구진 농포가 같이 병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한 치료가 급선무이겠습니다. 네, 증상의 진행 단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안구 주사, 어떤 한방 치료 방법 많이 시행이 되나요? 네, 안구 주사는 주사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드물지도 않습니다. 결막염이라던가 안구 쪽의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눈이 충혈이 되고 뻑뻑해지고 따갑거나 혹은 촉촉하게 눈물이 고여 있거나 가렵거나 다래끼가 잘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겸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간열을 꺼뜨리는 한약을 같이 치료를 하거나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면서 열을 내려주는 그쪽의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주사의 분류별로 나눠가지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들이 동반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주사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규 원장님, 주사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사비는 기본적으로 안면부, 중앙부에 열감을 동반한 열감은 동반하지 않고요. 염증을 동반한 피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염증이 생기려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이 발생되는 것들이 이제 악화 요인이 되게 되고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후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감정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접촉, 피부에 접촉되는 것에 요인이 있습니다. 기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데요. 태양 광선이라던가 더운 건조한 습도, 그리고 높은 온도, 여름철에 뜨거운 온도라던가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철 이런 식의 기후 변화가 심할 때 보통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햇볕을 피하도록 양산이라던가 뭐 선글라스나 모자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절한 보습제라던가 가습기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2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요인인데요. 스트레스가 그 주사에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점점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보통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감정적으로 흥분을 잘 한다던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나가는 것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인데요.
보통 열을 일으킬 수 있고 자극감을 줄 수 있는 음식, 즉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들이 되겠는데요. 아까 습성 홍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땀 분출을 하게 되고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습성 홍조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일부 과일이나 뭐 토마토, 바나나 뭐 이런 과일이라던가 치즈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이 악화 요인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접촉되는 것들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나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약물, 뭐 스테로이드성 주사라고 불리는 주사 분류도 있는 만큼 뭐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썼을 때도 주사가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사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 최대한 피하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안면 홍조나 주사비가 나타났을 때 화장으로 좀 가리려고 애쓰게 되잖아요. 그쵸. 뭐 남성분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염증성 피부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염증성 피부 질환에 있어서는 화장품 사용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화장을 하지 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화장품이 이제 아무리 순한 화장품이라도 피부 장벽이 약해진 표피에 닿았을 때는 사실 물만 닿아도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이크업을 두껍게 했을 때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보통 표피 장벽이 손상되는 게 클렌징을 할 때 가장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최대한 약하게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지만 주사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화장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사 환자의 한 70~80%에서 이 주사라는 질환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다, 우울증이 생긴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면에 보이는 부분에 빨개지고 너무 얼굴 중앙 부위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다면은 심리적 위축이라던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화장을 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작정 화장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맞는 화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의 이제 말초 부위 예를 들어 뭐 다른 손끝이라던가 팔 부위나 아니면 턱 같은 이제 말초 부위에 테스트를 해보고 쓰시라고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분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까 자외선 차단제를 권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곧 여름이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는 크게 무기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 이런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더 주사 피부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 표피 손상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안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극이 적은 거,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지 않거나 적게 첨가된 그런 세정제를 사용하셔서 세안 후에는 도톰한 면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닦아내듯이 해서 표피 손상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피 장벽이 무너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셔야 되고 보습 제품의 경우에도 본인 피부에 맞는 피부 상태가 같은 주사라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것을 추천받아서 쓰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